무릎이 돌아가거나 꺾이거나 제일 많이 해주는 질문을 지금 해주셨네요. 아무리 약을 먹고 물리치료해도 통증 조절이 안 된다면은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왕준호입니다. 현재 골관절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무릎에 생기는 관절염, 염증성 질환입니다. 첫 번째는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1차성 관절염이 있겠고, 두 번째로서는 염증이나 감염 또는 이런 외상 등에서 생길 수 있는 2차성 관절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흔한 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말 그대로 많이 써서 닳아서 없어지는 관절염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두 개의 뼈가 만나는 면이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관절 연골이라는 게 덮고 있는데 그게 닳아서 없어지면 뼈가 노출되고 뼈끼리 맞닿으면 아주 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질환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50대 이상, 60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젊은 세대인 경우는 주로 스포츠 활동 이후에 다쳐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연골이나 인대 같은 손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것을 제때 치료받지 않아서 방치하고 있다가 2차적인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대 같은 손상이 있다면 운동할 때, 활동할 때 무릎이 흔들리는 느낌, 빠지는 느낌 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한 느낌이 있으면 병원에 와서 찾아와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너무 약해져서 무릎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릎에 소리가 난다고 해서 병원을 찾는 이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요. 사실 무릎에 소리가 나는 이유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게 다 병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릎에 소리가 나면서 아프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와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냥 무릎에 소리가 나는 거라면 평상시 스트레칭 잘 해주고 근력 운동 꾸준히 하는 관리를 해주는 게 좋고, 대부분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지내셔도 됩니다. 무릎이 붓는 건 좀 별개 문제인데요. 무릎에 물이 차는 건 일단은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무릎이 물이 차거나 붓거나 그러면은 한 번쯤 병원에 꼭 와서 확인을 해야 나중에 더 나빠지는 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초기 관절염 정도라면은 운동 치료 정도로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진행된 거라면은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같은 걸로 좀 치료를 해서 낫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도가 심하다면은 수술 같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 수술은 워낙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서 수술하는 방법은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 치료로서는 일단은 걷기 운동이나 그런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고요. 허벅지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운동부터 시작해서 근력이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관절염을 막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약물 치료로서는 보통 기본적으로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소염 진통제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통제는 뭐 뇌를 마비시켜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염 진통제는 실제 관절염이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조절하는 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절염을 없애는 약은 아니지만 치료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염 진통제를 기본적으로 사용해서 통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적어져야 운동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약물 치료도 아주 중요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리치료는 뭐 찜질 같은 거, 온열 치료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좋은데, 그런 치료 효과는 그 무릎에 혈액 그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염증 치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통증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물리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관절염이 있더라도 수술 안 하는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것으로서 통증이 충분히 조절이 안 된다면 수술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은 관절염 2기나 3기 정도 되고 60세나 65세 미만이라면은 오다리를 교정하는 수술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다리가 심한 분들은 대부분 아랫뼈, 정강이뼈에 변형이 오는데, 정강이뼈를 절단해서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벌려줘서 고정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오다리를 약간 X자 다리가 되게 만들어 줌으로써
주로 안쪽에 생기는 관절염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가 있고 환자의 통증도 많이 줄여줘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수술입니다. 목발 보조기를 한 달에서 2달 정도 시행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한 달에서 2달 이후에는 목발 없이 일상적인 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 6개월 이후에는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재활 기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해도 괜찮은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수술이 장점이 있습니다. 인공관절은 관절염이 심한 4기 또는 아주 통증이 심한 3기 정도에 시행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인공관절을 하시면은 통증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억지로 참고 지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인공관절 수술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일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술은 자기의 뼈를 깎아내고 금속으로 된 관절을 넣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60대 이후에 했을 때 20년간 썼을 때 문제가 없을 확률이 90 내지 95%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30년 써도 문제가 없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로 이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가장 흔한 게 이렇게 감염 같은 게 생겼을 경우, 그다음에 주로 골절이 주변에 생겼을 경우 이런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재수술이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점프하고 착지를 많이 하는 운동, 배구 같은 운동, 그다음에 스키처럼 이렇게 다리가 무릎이 많이 돌아가는 운동하는 경우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끊어진 다음에 무릎이 많이 붓고 굽혔다 폈다가 안 되고 붓기가 나중에 빠지더라도 운동할 때 무릎이 빠지는 느낌, 어긋나는 느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인대를 다시 만들어 넣어주는 수술을 함으로써 2차적인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채취한 거를 자가인대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인대라고 환자들이 보통 이야기하는데, 사실 인공으로 만든 인대는 지금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주로 돌아가신 분의 몸에서 채취한 다른 인대를 사용하는 동종인대,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결과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젊고 아주 운동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 인대가 끊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기 인대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을 예방하는 3가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꾸준하게 운동하기, 두 번째는 체중 관리하기, 세 번째는 무릎에 안 좋은 자세 피하기, 이렇게 3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편한 운동은 바로 걷기 운동이거든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한 30분 정도 편하게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점점 늘리고 시간도 늘려서 1시간 정도 빠르게 걷기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숨차게 걸어야 되냐면요, 옆에서 누가 말을 시켰을 때 대답은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그럴 정도 숨차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를 높여서 해야 운동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걷기 운동을 일주일에 4번 내지 5번 정도 하는 게 좋고요.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반복해서 근력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걷기 운동 말고도 자전거 타기나 수영하기 운동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이 무릎 건강을 위해서 좋고요. 실내 자전거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릎에 이상이 없는 분이 걸을 때 통증이 있는 이유는 무릎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량을 늘려서 근육 강화시키는 게 꼭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통증이 있더라도 참고 꾸준하게 운동해서 근육이 늘어나고 운동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면은 옛날에 아프던 게 안 아프지는 상태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약간의 통증은 참고 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중 관리하기는 무릎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20살 때 뭐 체중 생각하고 지금 40대, 50대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이 많이 늦었을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체중을 5kg 정도만 줄인다면 통증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통증도 줄여주고 관절염의 진행을 늦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로 벌써 잘 알려진 것입니다. 무릎 꿇기, 양반다리 하기, 쪼그려 앉기 자세 등은 관절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집안일 할 때도 무릎 꿇고 이렇게 걸레질 하거나 아니면 취미생활로 이렇게 텃밭을 가꾸기 할 때도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시는데 그런 자세를 피하셔야지 그다음에 무릎이 안 좋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근력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을 통해서 허벅지 근육이 실제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서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동 범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 각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릎이 끝까지 안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하지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등산 가기 전이나 걷기 운동 하기 전에도 꾸준하게 스트레칭을 잘해야 평생 무릎을 편한 무릎으로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지킨다면 여러분들이 평생 건강하게 관절을 잘 쓰면서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